전체적으로 이젠 퍼센트를 쓰면 안 되는 문제점이 아까 보였죠. 이미지를 같이 줄여야 된다. 그게 좀 문제가 있었고, 얘네들 정리를 좀 해줘야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에요. 지금 가로가 146이거든요. 146에서 중앙 배치를 시켜서 얘네들은 전체 이제 꽉 차게 만드는 레이아웃이고, 좌우측 여백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지만 이쪽은 이제 가운데 배치형으로 가겠습니다. 1462 여기죠. 인덱스 컨텐츠 부분을 가운데 정렬, 마진 탑 마이너스로 가고 오토로 가고 0으로 가면 마진 0 오토가 되죠. 마진 0 오토. 0이라는 건 x, y를 얘기하는 건 x를 중앙이고 y는 위로 뺀다. 근데 왜 마진 마이너스를 쓰느냐? 렐러티브나 트랜스레이트를 쓰게 되면 같이 올라가긴 해요. 타고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 내가 영역이 이만큼 있고 현재 이만큼 있고 이 영역을 덮기 위해서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진을 하게 되면 밑에 푸터가 있었잖아요. 푸터까지 같이 올라가요. 근데 렐러티브나 트랜스레이트를 쓰게 돼버리면 얘 혼자 올라가고요. 얘 혼자 올라가는 영역이 100픽셀이면 이 밑에 여백이 100픽셀이 남아버려요. 그게 트랜스레이트랑 포지션 렐러티브 탑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주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 마진으로 마이너스를 해야만 여백이 뺏기면서 얘도 같이 밀려서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마진 마이너스 쓴 겁니다. 마진형 오토가 다들 그냥 외워서 마진형 오토면 그냥 가운데 정렬을 외우지만, 사실 이게 왜 0이 왜 들어가는지, 그냥 여백이 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여백을 당겨야 되고 얘는 중앙 배치해야 된다. 중앙 정렬은 가로 크기가 꼭 필요하다. 1462 픽셀이다. 그럼 전체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자, 좀 불어줘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정렬에 여기까지죠. 여기가 가운데 정렬이 글씨가 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래서 화면을 죽여보면 계속 가운데 있는 거죠, 얘네들은. 얘는 양쪽으로 퍼지게 되고요. 이미지는 제가 고정값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걸 이제 배치만 시키면 되죠. 한 개만 배치 완성하면 나머지는 자동 된다. 자, 한 개 만들어 보죠. 블럭, 클래스 블럭이죠. 클래스 블럭 전부 다 클래스 블럭입니다. 자, 이제 콘텐츠 영역 클래스 블럭입니다. 클래스 블럭에다가 배치를 시킬 건데요. 이미지 이거를 이 숫자 01, 02는 전부 다 앱솔루트로 가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리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드면 우선 요걸 잡기 위해서 패딩 값이 필요해요. 왜냐면 요 영역에서 왼쪽에 패딩 이만큼 들어가고 여기가 그리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이 전체 부모 패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드가 들어가면 두 개로 할 수 있겠네요. 이미지 배치하고 얘네들 따로 해서 요 안에서 중앙 배치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플렉스로 해도 되겠네요. 굳이 그리드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플렉스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치가 좀 복잡하면 그리드로 가겠는데 행배치가 딱 2단계라서 굳이 그리드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플렉스로 하기 위해서 좌우측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1, 플렉스 픽셀 요 사이에 갭으로 주고, 얘가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센터 하게 되면 가운데 배치하겠죠. 여기에서 중앙에 와 있으니까. 결국 요걸 작업하기 위해서 전체 플렉스 여기에서 이쪽 하나씩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갭을 주고 픽셀 1 FR 플렉스 1이죠. 플렉스 1 주시고, 여기 안에서 다시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행 떨어뜨리고 중앙 정렬. 그러면 여기 중앙, 여기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플렉스가 2번 들어가는 구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DIV로 감싸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게 되고,
자, 이제 왼쪽에 패딩이 필요하다겠죠? 이 글자에서 150 픽셀. 패딩 레프트 150 픽셀 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이미지는 가로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가로 크기가 556. 요 박스, 요 자식의 DIV라고 하겠습니다. 블록의 자식의 DIV는 플렉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붙어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리드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미지의 중앙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디자인에서 보면 전체 이미지에 얘네들이 중앙이 옵니다. 이 1번 제외하고 1번 앱솔루트로 갈 거니까 이 중앙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또 플렉스가 된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하게 되면 모든 자식들이 행배치가 되죠. 이렇게 행배치가 돼버립니다. 얘를 열배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플렉스 디렉션을 컬러 해주고요. 다시 여기에서 플렉스의 중앙 배치 주축이 저스티파이가 돼버리니까 센터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중앙에 와버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서 갭이 들어가 있죠. 27이었나요? 여기서 갭 주면 된다. 그럼 여기 다 갭이 떨어져 있다. 27씩. 1은 앱솔루트로 갈 거니까 우선 두고, 그 다음에 글씨 하나씩 디자인을 넣어보면 되겠죠. 자, 타이틀이 그리고 메뉴에 있어야 됐죠. 얘가 세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첫 번째. 그래서 서브 타이틀이 오더를 1번으로 가야 되고, 타이틀이 오더를 2번으로 가야 되고, 컨텐트가 오더를 3번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링크가 오더를 4번으로 가야지 모두 다 순서가 쫙 들어가게 됩니다. 1은 어차피 앱솔루트로 갈 거기 때문에 미리 1을 앱솔루트로 빼놓을게요. 이 숫자는 카운트, 포지션, 앱솔루트 빼놓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끼리만 이젠 정렬이 되는 거죠. 이젠 여기서 디자인을 가면 되는 거죠. 보는데 여기 대시 이미 만든 거 있죠. 이 대시 클래스 텍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었습니다. 이래서 클래스가 우리가 줄 때 절대적으로 상속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클래스가 바로 요거죠. 서브 타이틀이었죠. 근데 비주얼 커피에 서브 타이틀로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비주얼 커피가 아니라 그냥 서브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서브 타이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대시 요 붙은 거를 얘를 그냥 서브 타이틀이다. 얘도 서브 타이틀이다. 서브 타이틀이라고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서브 타이틀로 오더 바꿔주고. 근데 얘는 이 서브 타이틀은 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오더가 붙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전용이니까 이 서브 타이틀은 클래스 블록에 있는 서브 타이틀만 오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오더 안 들어가고 밑에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시가 안 들어간 건 위에서 애프터나 비포에 대한 서브 타이틀 클래스를 안 바꿔줘서 그래요. 자, 이 서브 타이틀의 비포 여기 없죠? 얘도 이렇게 상속을 빼주면 전부 다 들어간다. 그럼 여긴 디자인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져다 쓰는 거니까. 자, 재활용을 최대한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글씨도 보면 64에 77이에요. 위에 썼는지 보죠. 64에 77. 얘는 아니네요. 그럼 얘는 재활용할 수 없고 얘는 직접 그 디자인을 좀 해야 된다. 자, 요 타이틀은 블록의 타이틀. 자, 블록의 타이틀 밑에 여기 있죠. 그러면 블록의 타이틀을 하나씩 해보죠. 폰트 사이즈 64픽셀, 줄 간격 77픽셀, 폰트 웨이트 600. 산세리프죠. 그렇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는 변수로 가져온다.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글씨가 또 있죠. 색상도 흰색이다. 변수로 흰색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폰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좀
굵었는데 굵음을 좀 많이 죽여줄게요. 너무 많이 달라서 더 가는 형태는 안 되네요. 그냥 삭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달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텍스트 볼까요? 요 텍스트는 컨텐트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것만 바꿔주면 되죠. 18픽셀, 32픽셀, 폰트 웨이트 그대로고, 쉐리프인가요? 이건 아니고요. 웨이트 필요 없고요. 컬러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뚫고 나가죠. 여기서 갭을 분명히 줬는데 갭이 안 먹혔어요. 여기서 요게 갭을 줬었죠. 볼까요? 갭을 안 줬었네요. 갭도 주겠습니다. 갭 114. 부모의 부모가 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보게 하게 되면 여기 갭이 들어가게 되고, 요 사이 갭과 이 세로 갭은 다른 거죠. 두 번 플렉스를 줬으니까 이제 리드 모어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글씨를 보면, 자,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18픽셀, 22픽셀, 골드죠. 이미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색상 가져다 쓰기가 무척 편해요. 자, 다음에 이제는 옆에 화살표만 있으면 되죠. 화살표 16에 24. 애프터로 그려주면 됩니다. 애프터는 컨텐트에 위드스에 16에 24.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 이미지스에 있는 에로 라이트죠. 반복하지 않고요. 자, 이거는 컨텐츠는 인라인 요소라고 했어요. 계속 똑같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다.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준다. 그러면 텍스트 중앙 정렬도 되고, 얘도 디스플레이 블록 할 필요도 없고, 여러모로 전부 다 잘 나온다. 자, 그리고 16, 24에서 갭은 16이네요. 16갭으로 우선 가겠습니다. 갭은 16픽셀. 자, 만약에 이미지가 SVG가 너무 커졌다. 좌표 주고요. 커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잘리게, 컨테인을 주면 안 잘리게 쫙 나옵니다. 근데 센터가 안 먹혔다. 온라인 아이템즈에 센터가 안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안 맞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를 너무 높게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높이를 너무 줬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 크기를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16이 높이였네요. 이게 회전을 시킨 디자인이었네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다른 거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중화됐으니까 밑에도 다 똑같겠죠. 다른 게 뭐냐? 좌우 지그재그였다. 지그재그였다라는 것은, 요거 숫자부터 하고 지그재그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보면 갭이 200픽셀씩 있어요. 이것도 뭐 플렉스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리드로 해도 되고요. 그리드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는 어차피 무조건 열 배치, 행 배치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주니까. 인덱스 컨텐츠에서 디스플레이 그리드 갭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갭 200픽셀. 갭 쓰려고 그리드 쓴 거예요. 자, 갭 우선 다 줬고요. 이제 좌우 배치 지그재그죠. 2분과 ODD로 할 겁니다. NTH 차일드. 이 숫자부터 하겠습니다. 숫자를 깜빡하네 자꾸. 자, 우리가 아까 줬던 게 이만큼 div 줘가지고 이만큼 div 준 거죠. div 주고 플렉스를 준 다음에 한 거예요. 이 플렉스가 렐러티브로 줄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리고 이 숫자를 앱솔루트 줄 겁니다. 그래서 좌표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투명 글씨는 RGB에 주면 되고요. 자, RGB 컬러는 현재 0.1이네요. 그러면 변수에서 RGBA 컬러를 0.1 하나 더 만들면 되죠. 화이트 1이다. 0.1이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블럭 카운트예요. 그 전에 얘가 이 div가 렐러티브가 된다. 그 기준으로 좌표를 잡을 거니까. 포지션 렐러티브로 갑니다.
렐러티브의 기존의 숫자다. 카운트 어딨니? 앱솔루트 이미 했네요. 레프트 0, 탑 0 해주고요. 좌표 제대로 찾아가려면 이 박스에서 가야 되죠. 이 박스인데 사실 제대로 된 박스는 우리가 했을 때 이 여백을 뺀 나머지 박스, 실제 박스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스를 잡을 때 지금 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03에 150이죠. 레프트 150 가야 되고요. 그리고 탑으로 탑에서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8 가야 되고요. 레프트는 150 가면 돼요. 150에 38. 또는 렐러티브 자체를 이 박스가 아니라 전체 붐으로 잡아도 됩니다. 왜냐면 부모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패딩을 준 거였거든요. 부모의 왼쪽 패딩 준 거예요. 패딩은 앱솔루트랑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좌표 기준이 여기가 0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38, 레프트는 0 주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렐러티브는 클래스 박스다. 자식의 DIV가 렐러티브가 아니라 클래스 박스가 렐러티브다. 그리고 숫자는 앱솔루트 레프트 탑 38이다. 탑에 38픽셀 갑니다. 자, 폰트 설정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240, 줄 간격 240, 240이 똑같으면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은 1배수예요. 폰트 크기 1배수란 얘기예요. 컬러, 변수 이미 만들었죠? 0.1짜리 만들었고요. 뭐 없네요. 일단 볼까요? 폰트 웨이트 700이 있었죠? 폰트 웨이트 700 넣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700. 그래서 굵게 만들어줍니다. 자, 밑에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다 배치가 됐어요. 이제 좌우 배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좌우 배치라는 것은 자, 요거 지그재그죠? 클래스 블럭이 ODD, 즉 홀수일 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2분일 때만 좌우가 바뀝니다. 그러면 클래스 블럭,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자체가 nth of type, 이 클래스 중에 짝수면 넌 어떻게 할 거냐? 짝수면 좌우가 뒤집힙니다. 좌우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이 div, 자식의 div에 플렉스가 뒤집히는 거죠. 이게 리버스를 한번 해볼게요. 리버스 오랜만에 사용하는데 여기서 justify column, 이게 아니구나. 블록 자체죠. 이게 블록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좌우 바뀌는 거기 때문에 플렉스에서 이 차트에서 리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렉스 디렉션의 로 리버스, 행을 뒤집는다. 자, 여기 갖고 뒤집혔죠. 안 뒤집혔죠. 자, 로 리버스에서 뒤집혔어요. 근데 이 숫자만 이제 좌표만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좌표를 이 전체 부모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숫자 리버스 2분일 때 누가 그러냐? 이 숫자는 누구예요? 카운트죠? 카운트의 좌표만 바꿔주면 됩니다. 리버스일 때 클래스 블록 카운트에 있는 애들은 레프트로 얼마만큼 가느냐? 여기부터 숫자가 나와있죠? 전체 박스의 숫자가 680입니다. 왼쪽으로부터 680 픽셀만큼 움직이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폰트 달라도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폰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700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자간을 좀 줄일게요.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레더 스페이싱을 2미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픽셀 정도, 4픽셀 정도. 네, 이렇게 줄이고요. 폰트 클 2미로 그냥 두겠습니다. 우선은 폰트가 다른 폰트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푸터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푸터도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인데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놓은 게 있죠? 바로 요게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면 클래스 푸터를 따로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푸터 마진 0 오토 해주면 푸터도 가운데 정렬 되고요. 이제 푸터와 콘텐츠 사이의 공백
여기에서 200픽셀이죠. 그러면 푸터 위로 줘도 되고요. 컨텐츠 아래로 줘도 돼도 상관없습니다. 위로만 200을 주겠다. 푸터는 고유의 여백이 200픽셀이 있다. 자, 좌우 정렬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줬어요. 클래스를 아까 했듯이 레프트 라이트로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틴 해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틴 하게 되면 양쪽 나눔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높이만큼 바닥에 붙기 때문에 플렉스 자체가 한쪽이 커지면 나머지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컨텐츠 자체를 구분시킬 때 요만큼에 대해서 얘가 커지면 얘가 그만큼 밑으로 붙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거 작업하실 때는 요걸 또 이렇게 나눠놔야 된다. 그러면 플렉스 이게 푸터 레프트 영역이죠. 푸터 레프트라고 제가 클래스명 준 거고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합니다. 그리고 컬럼으로 배치하고 스페이스 비틴 또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플렉스의 또 안에 플렉스이기 때문에 전체 플렉스에 얘가 높아지면 얘도 같이 높아져요. 그 영역에서 스페이스 비틴이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바닥에 붙습니다. 물론 얘를 앱솔루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앱솔루트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Z축으로 가야 될 때 무조건 얘네들 Z축이잖아요. 자, 얘네들 Z축이잖아요. Z축으로 가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겹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플렉스와 그리드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앱솔루트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앱솔루트는 주변 레이아웃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나중에 후작업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좀 절제하고 Z축으로 겹치지 않는 이상, 콘텐츠끼리 겹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리드와 플렉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스페이스 비튼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레프트만 한번 손을 보죠. 이 두 개를 한 개에 묶어줄 거예요. 아니면 저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드 한번 사용해보죠. 아싸리. 그리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로 해서 두 개는 위로 묶고 한 개는 바닥으로 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도 재밌을 것 같네요. 클래스 H1은 이미 먹혔고요. 푸터 레프트 디스플레이 그리드 컬럼스는 1FR 꽉 차게 하고요. 그리드 로스는 크기를 주면 되겠죠? 로스는 우선은 여기 갭이 24 갭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24에 1FR에 32 24에 1FR에 32 픽셀 하면 얘가 맨 마지막에 가고 중간에 다 먹게 되겠죠. 중간은 얘가 다 먹는 거고 여백까지 다 먹고 얘는 바닥에 붙어있고가 되겠네요. 만약에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민맥스 쓰시면 되죠. 그래서 민맥스에서 최소 32픽셀에 오토로 가겠다. 마찬가지로 민맥스 가서 최소 24픽셀이고 계속 늘어나게 하겠다 라고 하면 글씨가 2줄 이상일 때에는 알아서 늘어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하나씩 잡아봐야죠. 푸터 텍스트 상속은 최대한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재활용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코드 복사해 놓고서 디자인 클릭하고 18픽셀 31픽셀 화이트 정도죠? 자, 텍스트 주게 되고요. 산세리프인가요? 아니죠? 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폰트 웨이트는 필요 없고 자, 그럼 카피라이트는 그대로 복제하고 카피는 18픽셀에 32픽셀에 오파시티 0.5 만든 거 있었어요. 그 C5 이렇게 요긴하게 또 쓰이네요. 이런 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귀찮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밑에 122픽셀 120이 있으니까 이렇게 120 주겠습니다. 전체 여백으로. 그래서
내가 코딩을 뭔가 계속 복사 붙이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활용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 강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좀 절제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이미 여백 다 나눠 가졌죠? 여기는 이제 좌우 배치해야겠죠? 좌우 배치하고 갭 들어가게 되고. 자, 푸터 라이트, 그냥 푸터 내비라고 보겠습니다. 푸터 내비에 H2일 경우에 H2는 골드죠. 골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컬러를 18, 24 픽셀, 32 폰트 웨이트는 700.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고요. 링크들, 요 링크들 보면 그냥 내비에 있는 거죠. 내비에 있는 A 요소는 18픽셀에 32픽셀에 화이트 700 아니고요, 500이고요.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네, 배치만 시켜주면 되죠. 배치는 자식끼리의 배치다. 내비와 내비의 배치다. 라이트를 배치시키면 되는 거죠. 푸터 라이트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행 배치죠. 무조건 행 배치가 되고, 이 사이 여백은 갭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박스 사이의 여백이니까 얘와 여백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212네요. 그럼 갭이 212 픽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줄 간격 한번 봐야죠. 줄 간격이 16, 여백이 16, 여기 24네요. 그러면 li 위로 16 다 줘볼게요. 푸터에 li 위로 16 빼기 24는 8 남죠? 그럼 제목 밑으로 8만 주면 되죠. 그러면 제목과 li 사이 다 더해서 24픽셀 나오고, li 끼는 16픽셀 나와서 늘어날 수 있고, 그럼 이 두 개 여백 합쳐지고 얘는 각각 여백 줄 수 있고, 밑에 여백 나오고, 플렉스기 때문에 전체가 플렉스고, 플렉스 스페이스 btn을 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가죠. 그러면 높이가 같이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바닥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체 내에서도 그리드를 썼죠. 이 텍스트 자체가 1FR이기 때문에 1FR이 다 먹고 나머지가 같이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죠. 전체가 플렉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고, 그 안에 나머지 여백은 얘가 채워주는 거다. 그래서 얘가 아무리 줄어들어도 얘는 변화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패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비틴 주거나 그리드 주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